준혁이 전화 한번 해보고. 준혁이 근데 안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내일은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슬프지만 주간 테스트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하고 갈까? 시험지는 있는데. 원한다면 오늘 아니 지금 저기 뭐야 클릭쌤도 아직 확진해서 그게 안 되셨고, 그리고 그러네, 맞네. 그리고 또 모이기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또 근데 확진자가 아직 없어요. 어떻게 다행인 거지? 다행히 없어. 그래서 근데 일요일 날 안 온 애들이 거의 없을 걸? 너네 안 왔구나, 그치? 아팠다고. 일요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좀 하여튼 찝찝해요. 요새 또 난리도 난리여가지고 이번 주까지는 조금 조심 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주간 테스트는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시험지 다 만들어놨는데. 이 새끼 여행 갔네? 나한테 얘기했나? 여행 갔네. 들었던 것 같아. 내일 안 오셔도 돼요. 내일은 숙제 밀린 거 있는 게 좀 심하다 싶으면 부르기는 할 것 같은데, 그 이따 숙제 검사 좀 해보고. 숙제 검사 좀 해보고. 자, 그래서 보자. 4번 등차 수열 합의 최대 또는 최소. 야, 우리 어제 했던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였었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SN으로 이제 우리가 합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수열에서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SN이라고 많이 쓸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하필 여기 또 딱 뜨냐, SN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은 공차 절반의 제곱 플러스 P, N 이런 식으로 요 앞에 공차의 절반이었었고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러면서 얘가 2차 함수의 형태를 띠는데 교점이 0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이 0 되는 거 절편 하나 하나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였거든. 자, 그러면 1번에 봤더니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세워라 라고 하면 일반항은 얘 제일 앞에 있는 게 공차,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35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37 갖다 놔주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 이렇게 맞아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라고 하면 공차 절반이니까 여기에 공차의 절반인 1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5니까 여기다가 내가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1 넣었을 때 35, 마이너스 35가 나오게 해주는 마이너스 36n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우리가 바로 SN도 구할 수 있어요. 합공식을 쓰셔도 되고. 자, 그럼 이렇게 SN을 구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누가? SN이 누가? 얘가 최소일 때의 n값과 그때의 최소값 구해라잖아.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이해돼? 결론적으로는. 그 2차 함수는 여기가 지금 절편 찾으면 여기가 36이겠지. 여기가 18이겠네. n은 18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최소값은 여기다 18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18의 제곱 빼기 36 곱하기 18이니까 계산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숫자가 크게 나오겠죠. 얼마래니? 숫자가 마이너스 324 이렇게 나온다네.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더라. 2차식으로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 여기 일단 1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AN에서 A6, A12를 줬고요.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A6이 마이너스 5야. A의 11이 10이야. 얘랑 얘랑 몇 칸 차이야? 5칸 차이야. 얘랑 얘랑 몇 차이야? 15 차이야. 그러면 OD가 15야. 그럼 D는 얼마야? 3이야. 해서 공차가 3인 거 찾아냈어.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내가 일반항도 구할 수 있지. 3n으로 놓고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인데 우리가 지금 1은 몰라요. A6을 알잖아. 그럼 6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나오게 해주면 되거든. 그럼 6, 5, 30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35가 있으면 되겠다. 엥? 6, 3, 18. 그럼 마이너스 23.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n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합이었는데 왜 난 일반항을 구했을까? 연습할 겸 구했다 치고. 그럼 SN은 얘는 공차의 절반이니까 2분의 3 n제곱 플러스 머시기 n 이렇게 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는 따라왔지? 그럼 아까랑 똑같이 1 집어넣으면은 얘 얼마인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첫째 항 찾아줘야 되는데 아까 일반항 구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첫째 항 구하셔도 되고 공차가 3인 걸 알아. 그럼 A6이 마이너스 5야. 그러면은 A1에다가 A6에다가 공차를 5번 빼면 A1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지금 15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그러면 여기다가 첫째 항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0이 나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은 분수 나오니까 숫자가 좀 더럽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공식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 아니면은 난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냥 1 넣었을 때 2분의 3 더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2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네모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43. 뭐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 뭐 니네 맘이야 이거는. 해서 이렇게 SN을 구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SN이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해 있거든.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야. 여기가 0인 건 알아. 그 다음에 이제 교점 구해 보면은 n으로 묶었을 때 2분의 3n 마이너스 2분의 43.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14. 얼마 얼마네? 그치? 14. 얼마 n이 14. 얼마면 0 될 거거든. 이거 푼 거야. 2분의 3n 마이너스 2분의 43이 0 되는 거. 그럼 얘가 이건 거. 그럼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눠주면은 14. 얼마까지 됐지.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4. 얼마일 때 등차 이 수열의 합이 처음으로 0이 돼요. 그럼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건 언제겠어? 이때겠지. 며칠 때? 15일 때. 이해돼? 자, 그래서 합이 처음으로니까 합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럼 처음으로 n값 얼마다? 15다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로 푸는 것도 좀 적극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자연수 분류에 의한 합이다 뭐로 돼 있는데 3의 배수인 수들의 합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야 이거는 뭐 그냥 3의 배수 3, 6, 9, 12, 점점점 어디까지? 99까지. 그러면 얘는 이 총합을 구해라니까 첫 항이랑 끝 항이랑 더해. 그러면은 102. 2로 나눠. 곱하기 뭐만 찾으면 돼? 항수만 찾으면 돼. 그럼 항수는 얼마일까? 이거는 너네가 이제 찾는 방법이 뭐 피지컬로 찾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반항을 세워. 일반항을 세운 다음에 얘가 99 되는 거 찾고 싶은 거야. 그럼 n이 얼마? 33이지. 아 얘가 33번째 항이네 라는 거 찾아주고 그럼 여기다가 33 집어넣어주고 계산하시면 얘가 답인 거지. 그래서 51 곱하기 33이니까 계산하시면은 1683이래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7로 나누어 3이 남는 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되게 착실하게 너네가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왔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7n 플러스 3이야 라고 놓으면 되겠네. 라고 놓으면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여기다가 내가 1부터 집어넣으면은 이 수열은 몇부터 나오냐면 10부터 나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n이고 나머지가 3인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잖아.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3이 빠져버려. 요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애초에 이 식이 3을 낑기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뭘 해주면 되냐면 7n-4로 시작하면 되지. 하나 깎아서 1 넣으면 3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 7 뺀 거야. 이해돼? 이렇게 바꿔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뭐 단순하게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7로 나눠서 3이 되는 거? 그럼 그 다음은 3이겠고, 처음은 3이겠고, 그 다음은 또 7식이니까 10이겠고, 그 다음 17이겠고, 이렇게 가서 일반항 찾으셔도 돼요. 똑같이 나올 거야. 자, 어찌됐건 그 남는 수의 합을 구하시는데, 그럼 100 이하잖아. 그럼 얘가 100이 될 때 생각을 해보면 7n은 104. 그러면은 얘가 n이 몇이야? 7일은 7, 14. 얼마네? 그 얘기는 이제 여기다가 내가 14를 집어넣으면은 94잖아요. 그지? 94가 14번째 항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가장 큰 숫자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 14 집어넣었더니 14번째 항이 94. 그 다음에 이제 뭐 70 깎이겠지. 제일 처음은 3. 여기 써놨구나. 여기 이거 이대로 쓰자. 94. 이렇게 가는 애인데 얘가 14번째 항.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 가지고 첫 항, 끝 항 찾았으니까 94랑 3이랑 더하고 2로 나눈 다음에 항수 14개 곱해주시면 얘가 등차수의 합이 되는 거지. 평균 곱하기 항수. 해서 평균 구하고 싶어서 양 끝항 구했고 항수 구하려고 일반항 구해서 항수 찾았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679가 답이래요. 그거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민규는 문제수가 X인 수학 문제집에서 첫째 날에 15문제를 풀고요. 첫째 날을 A1이라고 두자. 그 다음 A2는 D씩 증가를 시킨대. 이렇게 점점점. 그래서 이제 9번째 날까지면 한 칸이라 한 번 더 했고 두 칸이라 두 번 더 했으니까 8칸이라서 8번 더 했겠지. 걔가 다 했을 때 이걸 다 더하고 나면 24문제가 남는데 그럼 이거의 총합에다가 더하기 24를 하면 전체 문제 수니까 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또 첫날에 30을 풀고 매일 D씩. 그런데 몇째 날까지냐면 7번째 날이니까 A7까지. 그럼 6칸 차이니까 30 플러스 6D. 요까지의 총합을 해주고 39를 더하면 걔가 또 X야. 전체 문제수에. 그치? 그럼 얘랑 연립만 해주면 끝인 거네. 자, 얘는 첫 항, 그 다음 끝 항 더하고 2로 나눠 곱하기 항수 하고 24를 더한 거 랑요. 첫 항, 끝 항 더하고 2로 나누면 평균 곱하기 항수 7개에다가 39를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풀면 D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해서 이거 계산. 그러면은 귀찮아. 너무 싫다. 15 플러스 4D 에다가 곱하기 9 더하기 24는 24 넘겨버리자. 이렇게 해주면 얘 15 되잖아. 그 다음 60이니까 30 플러스 3D 곱하기 7은 10 더하기 15 135 36D 210 21D 더하기 15 더하기 15 맞지? 24, 39 넘겨서 2를 곱했냐고요? 이거요? 이거요? 이거 약분한 거야. 60 플러스 6D 2로 나누면 30 플러스 3D 얘도 똑같이. 그래서 15 1로 해주면 120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90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15D. 따라서 D는 얼마? 6. 그래서 공차는 6이야.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 둘 중에 아무 식에다 6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지 뭐.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 또 375 이렇게 나온대요. 요 계산은 생략하고.
자, 고래에서 이렇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까지. 등차 합은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돼. 이제 문제 풀면서 내가 조금씩 보여주겠지만 그냥 마냥저냥 계산을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쉽게 푸는 법이 뭐가 없을까? 어떤 특징이 없나? 고민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게 잘 따라가 보자.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왜 매우 중요하냐면 제발 부탁할게. 이게 어떤 수열의 합이 주어지는 경우에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애들이 SN이라고 주면 되게 잘들 해. 근데 이제 우리 뒤에 가면은 시그마라고 새로운 기호를 배워요. 그럼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생각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지금은 시그마를 안 배웠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를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냐면 어떤 수열의 합이 보여? 말 그대로예요. 어떤 수열의 합이 보여? 그럼 우리는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어떤 수열의 합이 보이면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 문제에서 이제 그 합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게 줄 거야. 대놓고 합이라고 줄 수도 있지만 뭐 시그마를 씌운다거나 어떤 기호로 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찌됐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미리 조금 우리 세뇌를 하고 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표현할 때 AN이야 라고 많이 쓰거든. 근데 이 일반항의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야. 그냥 AN을 주로 쓰니까 AN이라고 쓴 거지. 어떤 수열은 만약에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4 곱하기 A4 이렇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n번째 항은 뭐냐면 n 곱하기 AN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치면 야, 이 수열의 일반항은 누구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 수열을 대표하는 거. 내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고 5 넣으면 다섯 번째 항 나오는 거. 그 일반항이 누구냐면 얘예요. 얘. 일반항이 항상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어떤 수열이 주어지면 그 수열을 나타내는 항, 요 놈 이제 n번째 항. 걔가 일반항이거든. 이것도 일반항인 거야. 이거 납득되지? 받아들여지니? 괜찮지? 자, 그래서 요건 잠깐 적어놓고 우리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 되게 뻔해요. SN에서 S의 n-1을 빼면 그 수열의 일반항이 나올 거야. 볼래? 내가 SN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라고 하면 S의 n-1은 첫 번째 항부터 A의 n-1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지? 그럼 내가 얘네 둘을 빼버리면 그럼 이거 다 지워지면서 마지막에 뭐만 남을 거냐면 AN만 남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S의 n에서 S의 n-1을 뺐을 때 일반항이 나와요가 되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졸라 치명적이야. 뭐가 치명적이냐면 우리 얘는 이것까지의 합이야. 그럼 여기에 Sn-1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S0이 뭐야? 0번째 항이라는 건 없다고.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이 식에는 우리가 절대로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이거야.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2부터밖에 못 집어넣어.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첫째 항을 못 구해. 이 식으로는 첫째 항을 구할 수 없어요. 첫째 항을 못 구하니까 어떤 식으로 구해줘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SN을 이용해서 첫째 항을 구해줘야 돼.
SN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n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1을 대입하면 S1이 되면서 S1이 A1이 되는 거 맞아?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냥 딱 하나만 더한 거잖아. 이해되니? 이렇게는 구하는 거야. 하지만 이 여기 식에다가 첫 번째 항 1을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 문제가 나왔어. 아무 생각 없이 AN 잘 구했어. 그리고 나서 확 써버리잖아. 답은 맞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요거 안 써놓고 첫째 항 표시 따로 안 해놓으면 깎여요. 알겠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런 수열에 다가 적용을 했다라고 치자. 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 이게 그냥 SN인 거 아니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이런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그게 SN인 거야 그냥. 그럼 내가 여기서 SN 빼기 SN-1을 하면 뭐가 나올까? 일반항. 일반항이 누구야? NAN. 이 나와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때 일반항을 AN이라고 쓰는 애들이 많아. 알겠지? 조심해야 돼. 항상 요 놈이 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주로가 아니죠. 그냥 전범이 다 나와요. 등차 수열에서도 나오고 다음 시간에 배울 등비 수열에서도 나오고 그 외에 일반적인 수열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거든. 자, 그런데 지우자.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금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게 있단 말이야. 아니,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 거야. 어떻게? n제곱 플러스 n이야 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아, 등차 수열이네. 그럼 여기서 SN 빼기 SN-1을 하면은 미치는 거지. 왜? 우리 여기서 그냥 바로 첫째 항 2, 공차 2, 구해서 일반항 2n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태까지 해왔잖아. 얘가 공차의 절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지. 이거를 또 등차 수열인데 생각 안 하고 오케이 SN에서 빼기 SN-1, n-1, n-1, n-1 대입하는 거니까 n-1을 대입해서 요거를 또 빼야 돼. 또 계산을 뒤지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에 플러스 n 빼기 1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요렇게 한 다음에 또 마이너스 날리고 계산 뒤지게 열심히 하면 2n 띵 나오겠지. 요걸 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언제? 등차 수열일 때는. 왜? 우린 이미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등차 수열일 땐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그 외의 수열에서는 무조건 써야 돼.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가 n제곱 플러스 n이 SN이야라고 놨잖아. 자, 이거는 기억해 놓는 것도 좋아요. 얘는 짝수야. 왜? 구해보니 그래요. 구해보니 일반항의 짝수가 나오잖아. 그치? 이 정도는 외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 얘는 권유야. 슈드예요. 슈드 맞냐? 슈드는 해야 한다.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예,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아, 너무 무시한다. 그냥 여기서 n제곱 얘는 머스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조금 오버하면 너무 잘 나와서 그래. SN은 뭐냐면 A1 구하면 1이고 N이 2거든. 그래서 얘는 AN은 2n-1이에요 라고 해서 아, 어떤 수열의 합이 n제곱이야? 그럼 걔는 홀수의 합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홀수를 1, 3, 5, 7, 9, 11, 13 이렇게 가잖아.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은 2의 제곱이에요.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은 4의 제곱이에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은 7의 제곱인 거야. 그지? 계산해보니 진짜 이거 다 더하면 49예요. 그래서 얘는 자주 나오니 외워놓자 정도야. 자주 나오면 알고 있으면 편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아, 괜히 지웠네. 여기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생겨. 얘는 등차 수열이야? 아니야. 왜?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상수항이 있어요.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면 뭐냐라고 하면 일단 결론은 그래. 결론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아까 일반항을 구해봤을 때 2n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을 텐데 얘가 없었다면. 근데 이 1 때문에 첫째 항에 조작이 생겨요. 왜냐면 봐봐. 여기 앞에 이 1이 2차 항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지. 공차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맞지? 공차에는 변화가 없어. 공차는 여전히 2야. 근데 첫째 항에다가 얘 때문에 첫째 항이 1이 더해져서 3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는 4, 6, 8, 10 원래의 수열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경우가 생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 뒤에 상수항이 붙을 때는 첫째 항에 뭔가 조작이 가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왜 알고 있으면 편하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라고 치자. 등차 수열인데 앞에 뒤에 뭐가 붙어 있네? 그럼 우리가 뭔지 모르는 수열이다. 아, 그럼 등차 수열일 땐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이 방법을 쓰면 되는데,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우리는 Sn 빼기 S의 n-1을 해야겠다. 그럼 Sn에서 S의 n-1을 빼면 일반항인 AN이 나오고 S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 S의 n-1은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1이고 얘네들을 열심히 후드려 계산을 하시면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은 어차피 지워지거든. 그럼 아까 계산이랑 결국 똑같은 계산이 되면서 일반항이 똑같아지는 결과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이것만 없어지면 아까 원래 했던 거랑 똑같잖아, 계산이. 그래서 이거 계산을 숫자가 붙어 있어도 해버리면 2n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AN을 구했어. 아, AN은 2n이야. 단 n은 2부터만 대입할 수 있어. 첫 번째 항은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을 구해보는 거야. 어떻게? 첫 번째 항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되잖아.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3이 나와. 맞지? 이거 안 쓰면 틀리는 거야. 그 2, 3이 뭐라고? 얘. 우리 아까 알려줬잖아. 얘가 첫째 항에 뭔가 조작을 했을 거라고. 요거를 알고 있으면 계산이 편해. 왜? 이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이걸 해야지. 뭔 차이인지 알겠어? 계산이 좀 줄어요. 나 이게 보통 애들한테 이 얘기해주면 졸라 헷갈려 하거든. 되게 헷갈려 하거든, 처음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요 내용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그냥 첫째 항만 바뀌었을 거네. 그럼 첫째 항은 2고 공차는 1일 거니까 AN은 2n이라고 쓰는 거지 그냥. 아, AN은 2n이야. 다만 첫째 항에는 문제가 있을 거니까 첫째 항은 따로 구하자. 3이야 라고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난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풀거든. 계산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좋고 일단은 만약에 저는 조금 헷갈려요 라고 하시면 요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해주면 돼. 요거는 이제 모든 수열에서 다 쓰는 내용이니까 Sn 빼기 Sn-1을 하면 A이다. 요거는. 자, 일단 정리돼? 헷갈려? 괜찮아? 자, 정리 한번 해보자. Sn이 주어졌어요.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야. 그러면 원래 자 그냥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올 거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Sn에서 n-1을 넣은 거를 빼서 요거를 계산을 열심히 하는 거지. 계산을 열심히 해봤더니 얘는 2n 플러스 1이 나올 거거든. 해보면은 2n 플러스 1이 나와요. 그냥 했다 치자. 했다 칠게. 그래서 일반항은 2n 플러스 1이야. 단 얘는 2부터밖에 못 넣어. 그래서 첫째 항을 따로 구했어. 첫째 항을 구했더니 얼마야? 3이야. 얘가 진짜 첫째 항이네. 나는 얘를 진짜 첫째 항이라고 부를 거거든. 근데 여기다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1을 넣어봤더니 3이네. 얘랑 같네. 1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혹시 해서 한번 넣어본 거야. 그랬더니 3이잖아. 얘랑 똑같잖아. 그럼 굳이 2부터 넣어야 돼 라고 쓸 필요 있어? 없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얘는 그냥 최종적으로 AN은 2n 플러스 1이고요. n은 1부터 넣어도 돼요 라고 합쳐주면 돼. 합쳐주면 돼.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걸로 두 번째 판단.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합에 대한 공식이야. 왜? 상수항이 없거든. 그럼 첫째 항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버리면 되는 거지. 왜?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한 번 더. 이번엔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볼게.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여기도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결국 얘랑 얘랑 지워지고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AN을 구했고 N은 2부터고 첫째 항을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4가 나온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어봤더니 3이야. 진짜 첫째 항과 이 수열의 일반항의 첫째 항이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합칠 수가 없이 그냥 이대로 써주시면 걔가 답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걸 써먹는다? 라고 하면 첫째 항이 뭔가 이상해졌네. 그럼 여기서 우리 그냥 바로 얘 없다라고 치고 첫째 항 구하면 3, 공차는 2, 일반항 구하면 AN은 2n 플러스 1인데 근데 얘는 2부터밖에 못 넣겠다. 왜? 얘 때문에 첫째 항이 1이 더해졌을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은 얼마야? 4야 라고 따로 써주면 되는 거야. 계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 자, 근데 나는 헷갈려? 그럼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풀어줬던 대로. Sn 빼기 Sn-를 하면 AN 구해. 두 번째 항부터야. 그래서 첫째 항 진짜 첫째 항 구해. 그 다음에 같으면 하나로 합쳐서 쓰면 되고 다르면 둘 다 써주면 되고. 이게 그냥 만국공통.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1번 이거 너무 많이 풀어서 많이 풀진 않나? 지금 계속 예를 들었던 거기는 한데 또 식도 똑같네. 일단 한번 풀어볼게. 빠르게 푸는 걸로 한번 풀어보고 잘 따라와 지시면 써두시면 되고 좀 헷갈려요 하시면 질문하세요. 자,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이거 지금 뒤에 조작이 없어요. 그럼 첫째 항은 3이고 공차는 2니까 일반항 AN은 2n 플러스 1이야. 아까랑 식이 똑같지 뭐. 그치? 그리고 나서 얘는 첫째 항부터 넣어도 되는 거 맞지? 왜?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자, 쟤는 첫째 항에 뭔가 조작이 있네. 그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얘 없다라고 치고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아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주시고 A1은 얼마야? 1 넣어보면 4야 라고 따로 써주시면 끝이에요. 됐지? 그래서 Sn 빼기 Sn-의 계산을 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플특강 13번 도형에서의 등차 수열. 요거는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하면서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바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직선. 여기서의 특징은 뭐? 같은 간격. 등차 수열이겠다. 같은 간격이면서 직선이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 8부터 14까지가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고 얘가 10번째 항이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그럼 8 더하기 14를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수 해주면 끝. 그러면 이거 얼마니? 20이니까 11 곱하기 10이라 110이 답이겠네.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거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14개의 선분을 그었대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가 3이고요.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40인데요. 여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분의 길이가 14개야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겠다. 그냥 등차 수열인 거 보여? 1차에서 1차 뺀 거니까 1차씩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길이가. 그래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게 보이면 요거 2개 더하고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수 14개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3번. 오, 얘는 2차 함수인데요? 괜찮아요. 왜? 우리가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다 더하는 건데, 선분의 길이는 위에 있는 함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x제곱을 빼면 길이가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 1차식이 나와. 그럼 여기에서 얘가 1차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요 길이가 무슨 수열을 이룰 거다? 등차 수열을 이룰 거다라는 얘기지. 직선이니까. 그래서 얘도 결국 얘가 첫 항, 얘가 끝 항이니까 등차 합공식 쓰면 끝이라는 얘기인 거야. 5랑 17이랑 더하고 2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 해서 계산하시면 110이 답이겠고, 4번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각수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딱히 뭐 그럴 건 없겠고, 그냥 늘어나는 게 일정하게 늘어나. 봐봐, 점 하나인데 여기 지금 점 3개 됐죠. 점 3개에서 하나 둘 3개 늘어나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늘어나지. 뭐 이런 규칙이 있더라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뒷파트에 가서 수열의 합 쪽 가면은 비슷한 거 많이 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뭐. 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겠고, 1개, 4개, 그 다음 몇 개니? 5개. 여기 지금 5개 늘어났지. 여기는 그 다음 7개 늘어나고, 여기는 3개 늘어나고, 아, 홀수 개씩 증가하네 라는 거 정도. 뭐 오각수, 육각수 뭐 모르셔도 돼요. 한번 보시기만 하시면 되고, 그냥 그런 게 있겠다라는 거 정도는 돼.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오늘 나랑 한 거 문제 하나씩만 풀고 그다음 질문합시다.